안녕하십니까. 이번 발표를 맡게 된 천혜란입니다. 이번 저널 미팅에서는 EEG를 사용하여 향에 의해 유발된 감정을 분류하는 두 개의 논문을 준비하였습니다. 비슷한 주제를 찾다 보니 둘 다 Q2 논문이지만 같은 그룹에서 나온 논문을 소개드리게 되었고 출판 순서에 따라 차례로 소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논문은 저널 오브 뉴로사이언스 메서드의 2020년 3월 게재된 논문으로 해당 저널의 임팩트 팩터는 2.7입니다. 해당 논문은 후각에 의해 유발된 감정을 인식하기 위해 평균 주파수 대역 분할이라는 AFBD 방법을 제안하였고 그 성능을 확인하였습니다. 인트로의 첫 번째 문단에서는 감정과 냄새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감정은 의사소통 활동, 의사결정, 멀티미디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생활 수준이 향상되면서 멀티미디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전통적으로 멀티미디어 시스템에는 주로 시각과 청각을 자극하는 콘텐츠가 포함되었습니다. 점차 멀티미디어 경험에서 현실감을 높이기 위해 기억을 직접 자극하고 강한 감정을 유발할 수 있는 냄새를 멀티미디어 시스템에 통합하였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후각과 감정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냄새 자극은 인간의 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후각과 감정의 관계를 다양한 관점에서 탐구하기 위해 뇌 영상 기술을 사용하여 후각으로 유발된 감정의 신경생리학적 메커니즘을 조사하였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뇌파 기술을 이용하여 후각과 감정 간의 관계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후각과 감정 간의 관계는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으며 여전히 탐구해야 할 알려지지 않은 요소가 많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후각으로 유발된 감정을 감지하고 해당 EEG 신호를 제한하여 감정의 분류 성능을 개선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후 EEG를 사용한 선행 연구에 따르면 쾌감적 정도가 다른 냄새가 다른 EEG 반응을 유발할 수 있음을 밝혔으며 여러 EEG 피처와 다양한 분류기를 통해 높은 분류 성능을 도출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후각 EEG 기반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분야에서는 불쾌한 냄새를 기억함으로써 후각 EEG 기반 BCI가 다른 BCI 패러다임을 사용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의사소통 대안이 될 수도 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후각 EEG를 분류하는 대신 13가지 냄새를 지각하는 동안의 감정을 분류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를 위해 PSD 피처를 추출하여 SVM 알고리즘을 분류기로 사용하여 높은 분류 성능을 달성하였습니다. 실험에는 호흡기, 신경계 또는 후각 질환을 앓지 않았고 흡연이나 약물 남용을 한 적이 없는 20대의 건강한 피험자 1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냄새 자극으로는 총 13가지가 사용되었는데 그중 5가지는 후각계, 즉 후각 측정기를 통해 선택되었고 8가지는 에센셜 오일에서 선택하였습니다. 후각계에서는 장미, 카라멜, 썩은 냄새, 통조림 복숭아 냄새, 배설물 배설물 냄새의 5가지 냄새를 7가지 또는 8가지 농도로 나누었습니다. 8가지 농도 중 가장 높은 농도는 5, 가장 낮은 농도는 -2로 10배에 희석될 때마다 해당 값이 1씩 감소하였습니다. 5가지 냄새를 각각 A, B, C, D, E라고 명명하였을 때 카라멜에 해당하는 B 냄새는 용해성으로 인해 B5가 없어서 가장 높은 농도는 B4로 정해졌습니다. 냄새의 자극 정도와 편안함 정도를 균형 있게 조절하여 최종 후각 자극으로는 A4, B4, C3, D3, E3가 선택되었고 따라서 실험에는 해당 5가지 냄새와 8가지 에센셜 오일이 실험에 사용되었습니다. 실험은 각 피험자에 대해 13가지 냄새에 해당하는 13개의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각 향마다 10초 동안 향을 맡고 4초 동안 향을 맡지 않는 트라이얼을 총 35번 반복 진행하였으며 냄새 사이에는 간섭을 줄이기 위해 2분의 인터벌을 두었습니다. 2분의 시간 동안 배기펜을 작동시켜 잔향을 없애고자 하였으며 피험자는 후각 자극에 의해 유발된 감정을 오른쪽에 보시는 쾌감 척도로 주관적으로 평가하도록 하였습니다. 냄새 자극은 실험자가 테스트지를 잡고 액체에 담그거나 에센셜 오일을 떨어뜨린 다음 피험자의 코 아래 1에서 2cm에 놓는 것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향을 맡는 동안 실험자가 계속 동석하였는지, 향을 맡지 않는 4초 동안에는 어떻게 하였는지에 대한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EEG 데이터는 32개의 채널을 통해 측정되었으며 13개의 향에 대해 35번의 트라이얼을 수행하였으므로 각 피험자마다 13개의 클래스를 가지는 455개의 샘플이 획득되었습니다.
전처리로는 밴드패스 필터만 수행하였고 그 외의 다른 전처리 방법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EEG 피처로는 PSD를 사용하였는데요. 전통적으로 EEG 리듬을 기준으로 델타, 세타, 알파, 베타, 감마의 5개 주파수 대역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를 EEG 리듬 기반 PSD 특징이라고 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AFBD라고 불리는 Average Frequency Band Division 방법을 채택하여 EEG 주파수 대역을 분할하였으며 이러한 방법을 통해 추출된 PSD 특징을 AFBD 기반 PSD 특징이라고 합니다. AFBD PSD 특징 추출 방법은 먼저 웰치 방법을 통해 오른쪽 그림과 같이 0.5에서 70Hz 사이의 주파수에 대해 PSD 곡선을 각 전극에 대해 얻게 됩니다. 그런 다음 각 PSD 곡선을 주파수 대역폭이 동일한 여러 세그먼트로 균등하게 놔두고 해당 PSD 값을 합산하여 각 주파수 대역의 PSD 특징을 추출하였습니다. 32개의 전극을 통해 EEG 신호를 얻었지만 기준 전극이 2개이므로 각 주파수 대역에 대해 총 30개의 PSD 특징을 추출하였습니다. 즉, 기존의 PSD 특징 추출 방법과 다른 점은 각 주파수 대역 폭이 동일하다는 점입니다. 분류기로는 라이브 베이지안, KNN, 보팅 ELM, 백프로파게이션 뉴럴 네트워크, SVM이 사용되었습니다. ELM은 싱글 혹은 멀티레이어의 노드를 통해 클래시피케이션, 리그레이션, 클러스터링을 할 수 있는 피드포워드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각 분류기의 성능 평가를 위해 클래시피케이션 어큐러시, 코앤카파, 프리시전, 리콜, F1 스코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각 지표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어큐러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듯이 전체 데이터에 대해 정답을 맞춘 확률을 의미하고 카파 밸류는 2명 이상의 평가자 간의 일치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통계적 지표로 단순히 평가자 간의 일치도를 계산하는 것보다 우연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일치도를 고려하여 보다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P5는 실제로 관찰된 일치도, 그리고 P2는 우연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일치도이며 이 위의 수식을 이용하여 마이너스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1일 경우 완전한 일치, 0일 경우 우연에 의한 일치, 음수는 일치하지 않음을 의미하며 K가 클수록 예측 결과가 좋음을 의미합니다. 프리시전은 파스티브로 예측된 샘플 중 실제 파스티브의 비율을 의미하며 리콜은 실제로 파스티브인 샘플 중 파스티브라고 예측된 샘플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F1 스코어는 프리시전과 리콜의 웨이티드 하모닉 평균을 의미하며 프리시전과 리콜의 밸런스를 고려하여 정확도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후각으로 유발된 쾌감 감정을 인식하기 위해 먼저 쾌감과 불쾌감의 2가지 유형의 감정 분류를 먼저 시도하였습니다. 각 피험자의 후각에 의해 유발된 감정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 13가지 냄새에 대한 주관적 평가 점수에 따라 디스거스트와 플레저, 불쾌감과 쾌감이라는 2가지 유형으로 나누었습니다. 왼쪽의 표는 모든 피험자의 13가지 냄새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피험자 1의 경우 냄새 A, B, C, D에 의해 유발된 감정은 불쾌감이었고 나머지 8가지 에센셜 오일에 의해 유발된 감정은 쾌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통계적 결과를 얻기 위해 11명의 피험자 간의 평균 주관적 평가 점수를 계산한 결과 이 B, C, D, E의 냄새는 기분 나쁜 냄새로 나머지 9가지 냄새를 기분 좋은 냄새로 정하였습니다. 유쾌, 불쾌한 감정의 분류 결과는 오른쪽의 표와 같은데요. 다른 분류기와 비교하였을 때 이 SVM은 98.9%로 가장 좋은 분류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는 SVM 알고리즘이 본 데이터에 대해 최적의 리코그니션 결과를 생성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추후 수행할 후각으로 유발된 감정에 의한 인식 방법으로 SVM을 채택하였습니다. 분류 정확도 외에도 코앤카파, 프리시전, 리콜, F1을 포함하여 각 분류기의 다른 평가 기준도 비교하였는데요. 앞선 메소드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본 연구에서 사용한 AFBD 기반 PSD와 EEG 리듬 기반 PSD의 결과를 비교하였습니다. 왼쪽 결과를 통해 이 AFBD를 사용할 경우 모든 평가 기준에 대해 SVM에서의 쾌감, 불쾌감, 감정 분류 성능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 오른쪽에 이 EEG 리듬 기반 PSD 피처를 사용한 경우에도 유사한 경향을 보였습니다.
두 피처를 비교하게 되면 이 SVM 방법이 쾌감, 불쾌감, 감정 인식의 현재의 우수함을 보여주며 특히 이 SVM과 이 AFBD를 합친 방법이 후각으로 유발된 감정 인식에 더 효과적인 접근 방식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후각 자극에 의해 유발된 5가지 감정의 분류를 시도하였습니다. 감정의 쾌감을 매우 불쾌함, 약간 불쾌감, 보통, 약간 쾌감, 매우 쾌감의 5가지 범주로 세분하였고 각 피험자별 감정의 인식 정확도는 아래 표에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 감정을 분류할 때와 유사하게 이 SVM의 정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AFBD 방법과 기존 EEG 기반 PSD 피처에 따른 분류 결과는 오른쪽에 그림이 나타나 있습니다. 두 피처는 모두 SVM 방법이 가장 높은 성능을 보였으며 이 SVM과 AFBD 방법을 함께 적용한 경우 여전히 가장 우수한 분류 성능을 달성하여 해당 방법이 후각 유발 감정 인식에 가장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선 두 가지 감정을 분류할 때에 비해 분류 성능이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범주 내 감정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그 인식 성능이 낮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과적으로 기존 EEG 리듬 기반 주파수 대역의 수는 고정되어 있는 반면 AFBD 방식의 경우 주파수 대역을 균등하게 나누기 때문에 주파수 대역의 수를 조절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차이가 더 나은 분류 결과를 도출하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EEG 피처 추출 및 분류를 위해 연속 및 이산 웨이블릿 변화를 포함한 다양한 피처 익스트랙션 방법과 RNN과 같은 분류 모델이 제시되고 있지만 해당 방법들은 계산이 복잡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본 연구는 PSD 피처를 추출하기 위해 간단한 AFBD 방법을 사용하였고 결과적으로 좋은 분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논문은 센서지에 2022년 11월 게재된 논문으로 해당 저널의 임팩트 팩터는 3.4입니다. 본 논문은 EEG를 사용하여 다양한 종류의 냄새가 아닌 농도에 따른 쾌감을 분류하고자 하였습니다. 전체적인 인툴의 구조는 앞선 논문과 유사한데요. 첫 번째 문단에서는 감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 이후 후각과 후각 자극에 기반한 감정인식 연구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감정은 심리생理学적 현상이며 현재 감정 유도를 위해 연구자들은 일반적으로 시각, 청각 또는 그 조합을 사용하지만 가장 중요하고 독창적인 감각 중 하나인 후각 또한 자연스럽게 감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뇌의 후각 피질이 인간의 감정과 기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림빅 시스템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후각 자극은 유쾌하거나 불쾌한 감정을 유발하여 사람들의 행동과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러 기술이 후각 자극 하에서의 감정 상태를 포착할 수 있지만 비침습적이고 편리하며 저렴하다는 장점으로 인해 EEG 기술을 기반으로 후각으로 유발된 감정의 쾌감 분류에 대한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습니다. 여러 선행 연구에 따르면 후각 자극 하에서의 유쾌하고 불쾌한 감정을 분류할 수는 있지만 유쾌하고 중립적인 감정을 분류하는 것은 어렵다고 합니다. 또한 SVM과 KNN 방법과 감마 대역의 액티비티는 후각으로 유발된 유쾌한 분류의 중요한 요소로 꼽혔습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한 모든 연구들은 피험자를 자극하기 위해 서로 다른 냄새 유형만을 사용하였으며 다양한 농도의 냄새로 인한 감정 인식에 대한 연구는 현재 드뭅니다. 냄새 농도에 대한 자극 연구가 존재하나 냄새 농도가 ERP에 미치는 영향만을 확인하였고 감정 인식과 같은 연구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냄새 농도에 의해 유도된 쾌감 인식을 탐구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EEG를 사용하여 냄새 농도로 유도된 감정의 분류 가능성을 확인하고 가장 적합한 뇌파를 찾고 분류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논문의 구성에 대해 설명하는 것으로 인트로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실험 과정은 앞선 논문과 유사하게 진행됩니다. 실험에는 정상적인 후각을 가지고 흡연 및 음주 습관이 없는 20대의 건강한 피험자 1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냄새 자극으로는 장미 냄새와 썩은 냄새의 2가지 종류가 사용되었으며 각각 5가지 농도를 포함하였습니다. 각 농도는 아래와 같은데요. 10의 -6승, -5승, -4.5승과 같은 수는 농도의 희석 개수를 나타냅니다. 냄새 유형에 따라 후각의 감지 임계값에 해당하는 중앙 농도 지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두 냄새의 희석 개수가 다르게 설정되었습니다.
실험 방식과 EEG 측정 과정은 첫 번째 연구와 동일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EG 피처로는 PSD를 사용하였는데요. 전통적으로 사용되는 델타, 세타, 알파, 베타, 감마의 5개 주파수 대역에 대해 PSD 피처를 추출하였습니다. 분류 단계에서는 첫 번째 논문과 동일한 5개의 분류기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실험에서 각 피험자는 각 냄새 농도에 의해 유발된 쾌감 수준에 대해 -10에서 10까지 표기된 주관적 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양의 점수는 유쾌감을 나타내며 값이 클수록 더 즐거운 냄새를 나타내고 음의 점수는 불쾌감을 나타내며 절대값이 클수록 더 역겨운 냄새를 나타냅니다. 아래의 표를 통해 피험자별 주관적 평가 점수를 알 수 있는데요. 결과에 따르면 냄새 농도에 따라 쾌감이나 혐오감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13명의 피험자의 평균 주관적 평가 점수를 계산하였을 때 장미 냄새는 농도에 따라 이 5가지 서로 다른 수준의 즐거운 감정을 유발할 수 있고 썩은 냄새의 농도에 따라 이 5가지 서로 다른 수준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으며 농도에 따라 그 점수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별도의 결과가 나타나 있지는 않았지만 농도에 따라 감정 수준이 다르다는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각 냄새 유형의 5가지 농도에 대한 주관적 평가 점수에 대해 통계적 검증을 수행하였고 검정 결과 둘 다 유의 수준 0.05보다 작아서 이 연구에 사용된 농도 간 주관적 평가 점수의 차이가 그 전반적인 차이를 반영할 수 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유의성 검정 결과는 농도에 따라 감정 수준이 다르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아래의 그림은 장미 향에 대해 쾌감 수준이 다른 5가지 종류의 쾌감 감정을 분류한 결과입니다. 왼쪽 그림은 5가지 분류기를 사용하여 모든 피험자의 농도에 대한 평균 분류 정확도를 보여주며 감마 주파수 대역의 SVM이 다른 분류 방법보다 더 높은 최상의 분류 정확도를 제공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델타, 세타, 알파, 베타, 감마 주파수 대역을 함께 사용하는 이 전체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여 얻은 분류 정확도보다 우수하며 이 감마 대역이 후각 자극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주파수가 증가함에 따라 대부분의 분류기의 정확도가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며 이는 후각 자극이 EEG 신호의 고주파 대역, 특히 감마 주파수 대역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리코그니션 정확도에 대한 농도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이 SVM 분류기를 사용하여 장미 냄새의 5가지 농도에 대한 13명의 피험자 평균 분류 정확도를 오른쪽 그림에 나타냈습니다. 모든 주파수 대역에 대해 가장 높은 농도, 즉 이 10의 -3.0의 농도가 가장 좋은 분류 정확도를 얻었고 그 다음으로 가장 낮은 농도, 즉 A의 10의 -5.0승의 농도가 좋았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가장 높은 농도와 이 가장 낮은 농도가 비교적 인식하기 쉽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다음은 불쾌한 냄새에 의해 유도된 쾌감 분류 결과입니다. 썩은 냄새에 의해 유도된 불쾌한 감정의 분류의 경우 SVM이 여전히 가장 좋은 분류 정확도를 보여주었으며 대부분 분류기의 분류 정확도는 일반적으로 주파수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또한 앞선 장미 냄새의 결과에서 도출한 결론과 유사하게 이 왼쪽 그림은 썩은 냄새로 유발된 감정을 인식하는 경우 각 피험자의 이 감마 주파수 대역의 정확도가 다른 주파수 대역보다 높고 이 전체 주파수 대역보다 성능이 뛰어남을 보여줍니다. SVM 분류기를 사용하여 썩은 냄새 5가지 농도에 대한 13명의 피험자의 평균 분류 정확도는 오른쪽 그림에 나타나와 있는데요. 이 또한 앞선 장미 결과와 유사하게 가장 높은 농도와 이 가장 낮은 농도가 비교적 쉽게 인식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미 냄새와 썩은 냄새의 농도에 따른 감정 결과에서 전체 주파수 대역이 아닌 감마 대역에서 가장 높은 성능이 나타난 것은 전체 주파수 대역은 분류 성능이 다소 낮은 다른 주파수 대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 연구에 사용한 데이터는 그렇게 큰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SVM의 분류 성능이 다른 모델에 비해 더 우수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주관적 평가 규칙에 따르면 이 양의 점수는 쾌감 감정을 나타내고 이 음의 점수는 불쾌한 감정을 나타냅니다. 이번 결과에서는 감정을 크게 쾌감과 불쾌감의 2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분류 성능을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즉 장미 냄새의 5가지 농도는 쾌감 감정에 해당하고
썩은 냄새의 5가지 농도는 불쾌감에 해당합니다. 각 향마다의 이 5가지 농도에 따른 분류 성능과 비교하자면 쾌감과 불쾌감의 2가지 감정 분류에서 이 분류 정확도가 상당히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쾌감과 혐오의 이 감정 분류가 쾌감 또는 불쾌감의 서로 다른 정도를 나타내는 감정보다 인식하기 쉽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본 연구에서는 대부분 감마 대역에서 높은 성능을 보였는데요. 이는 감마 대역이 후각과 관련이 있다는 선행 연구의 결과와 일치합니다. 또한 감마 주파수 대역에서 전체 전국 중 후각과 관련된 뇌 영역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 PSD의 진폭의 최대값을 알아보기 위해 각 냄새 농도를 테스트하고 각 피험자의 각 농도에 해당하는 EEG 샘플의 평균 PSD 진폭을 얻었습니다. 그 결과 동일한 냄새 유형에서 이 농도가 다르더라도 이 PSD 진폭의 최대값에 해당하는 전극이 동일하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나 2가지 냄새 유형의 PSD의 최대 진폭에 해당하는 전극에는 차이가 있었는데요. 이 아래의 표를 보면 대부분의 피험자의 경우 이 뇌의 전두엽 영역에 위치한 이 FP1과 FZ에서 PSD 진폭이 최대로 나타남을 보여주었습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후각 자극은 전두엽 및 측두엽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며, 후각 자극 하에서 FP1과 FZ의 전극의 PSD 진폭이 비교적 큰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저널 미팅에서는 동일한 그룹에서 나온 후각 자극에 의해 유발된 향에 따른 감정 분류 관련 논문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첫 번째 논문에서는 AFBD라는 새로운 주파수 특징 추출 방법을 제안하였는데요. 기존 특징 추출 방법과 달리 균일한 간격을 주파수 범위로 나누어 분류에 사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분류 측면에서는 높은 성능을 보였습니다만, 신경생리학적으로 봤을 때에는 해석이 있어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한 얼만큼의 간격으로 주파수를 나눠야 한다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이 또한 해석 측면에서는 큰 의미를 가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논문에서는 방법보다는 연구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 기존 PSD 특징 추출 방법을 사용하되 한 가지 향에서 농도를 다르게 하여 그 분류 정확도를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감마 대역에서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였고, 특히 전두엽 채널에서 큰 PSD가 관찰되었고, 이는 해당 주파수 대역과 채널이 후각 및 감정과 관련이 있다는 선행 연구 결과와 일치합니다. 다만 해당 논문의 리미테이션에서도 언급했듯이 성비의 불균형이 컸고 피험자의 수가 적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한 두 논문 모두에서 실험 과정을 살펴보면 실험자가 피험자의 코 근처에 테스트지를 전달해 주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험자가 향을 전달해 주게 되면 그만큼 향에 대한 몰입도가 떨어질 것으로 생각되고, 향을 맡기에 편안한 자세를 찾기 위해 조금 몸을 움직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 저널 미팅을 통해 분류 측면, 신경생리학적 해석 측면에 따라 다양한 분석 방법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무조건적으로 기존에 사용한 분석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조금만 생각을 바꾸게 되면 더 좋은 결과를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저널 미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